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1시에 침대에 누웠는데 12시, 1시, 2시 시계만 째려보다가 결국 새벽 3시에야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못 잤구나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깐만 눈 붙이려고 했는데 밤새 뒤척뒤척 그러다가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되고 나중에는 약 없으면 절대 못 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특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젊을 때는 베개만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베개가 원수 같아요. 어제도 68세 박할머니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4시에 화장실 가느라 깨고 그 다음엔 6시까지 또 못 자요. 그러면 낮에 너무 피곤해서 TV 앞에서 졸다가 밤에 또 못 자고 이게 무슨 악순환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수면제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 알만 먹어도 잘 잤는데 점점 한 알, 두 알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약 없으면 한숨도 못 자요라고 하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중에서 만성 불면증을 겪는 분이 30% 이상이에요. 3명 중 1명꼴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70% 이상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수면제를 5년 이상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40%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수면제는 원래 단기간만 사용해야 하는 약인데 말이죠.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수면제를 15년째 먹고 있는데 이제는 2알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안 먹으면 밤새 한숨도 못 자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은 10년간 먹던 수면제를 끊으셨거든요. 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고 어떤 비싼 건강식품보다도 효과가 좋은 천연치료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약보다 좋은 잠, 숙면을 부르는 시니어 맞춤 루틴을 완전히 공개해 드릴게요. 좋은 잠을 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면역력이 30% 이상 높아져요.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죠.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돼요. 건망증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좋아져요. 셋째, 혈압과 혈당이 안정화돼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감소해요. 실제로 충분한 잠을 자시는 시니어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 혹시 또 뻔한 얘기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일반적인 수면 상식이 아니라 제가 20년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시니어분들에게만 특화된 실전 노하우예요. 실제로 저도 50대 중반이 되면서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40대까지는 정말 어디서든 잘 잤거든요. 병원 당직실 딱딱한 침대에서도 비행기에서도 금방 잠들었는데 50대 들어서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이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어요. 수면 관련 논문도 수십 편 읽어보고 외국 수면 클리닉의 프로그램도 연구해 봤죠. 그렇게 찾아낸 방법들을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은 그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나이가 들면서 왜 잠을 못 자게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걸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요.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천연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해가 지면 분비되면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20대 때와 비교하면 60대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잠이 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요.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뇌의 송과선이라는 부위가 노화되면서 멜라토닌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또 빛에 대한 민감도도 줄어들어서 낮과 밤의 구분을 잘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저녁 8시만 되어도 좀 졸리네 하는 느낌이 왔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전혀 졸음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멜라토닌 부족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요. 젊을 때는 이 리듬이 정확히 24시간에 맞춰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긋나기 시작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6, 7시에 졸리기 시작해서 9, 10시에 잠들고 새벽 4, 5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되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거든요. 문제는 사회적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밤 11시, 12시까지 깨어 있는데 혼자 9시에 잠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생체 리듬이 더 흐트러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두 번째 이유, 몸의 변화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들이 수면을 방해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나죠. 실제로 70세 김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4, 5번은 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깨는데 어떻게 깊게 자겠어요? 정말 공감이 갔어요. 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물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이뇨제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수면을 자꾸 끊어놓죠. 야간요, 즉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은 시니어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500ml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200에서 300ml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돼요. 둘째,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원래는 밤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소변 생성을 줄이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요. 셋째,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근육이 불안정성 같은 질환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책은 뭘까요? 우선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시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관절염, 디스크, 오십견 등으로 인한 만성 통증도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에요. 통증이 있으면 자세를 자주 바꾸게 되고 그때마다 잠이 깨죠. 한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셨어요. 누워있으면 무릎이 욱신욱신해서 자꾸 다리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남편도 깨고 저도 잠이 달아나고 이런 경우에는 통증 관리가 우선이에요. 적절한 진통제나 파스, 온찜질 등을 활용하시고 무엇보다 편안한 수면 자세를 찾는 게 중요해요. 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물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이뇨제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수면을 자꾸 끊어놓죠. 베타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항우울제나 스테로이드 약물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만약 약물 복용 후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 마음의 짐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많아져요. 자녀들은 잘 사는지, 내 건강은 괜찮을지,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이런 생각들이 밤에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쫓아버려요. 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낮에는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더 잠이 안 와요. 시니어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느끼는 허전함과 걱정.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아닐까? 며느리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건강에 대한 불안도 커요.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죠. 경제적 불안도 있어요.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들이 잠을 방해해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감도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많이 줄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밤에 더욱 강해지면서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울감과 불면증은 서로 악순환을 일으켜요.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또 잠이 안 와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계절성 우울증에 취약해요. 겨울에 해가 짧아지면 더 우울해지고 그러면 잠도 더 안 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이에요. 잠깐 혹시 지금 그래도 수면제가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수면제의 함정을 잠깐 말씀드릴까? 수면제는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져요. 그리고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약물 대사가 느려서 다음 날까지 약 기운이 남아서 멍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면이 훨씬 좋은 거죠. 제가 지난 20년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좋은 잠은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나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숙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환경이 바뀌면 잠의 질이 확실히 달라져요. 첫 번째, 빛을 관리하세요.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해서 잠들 시간을 판단해요. 밝은 빛을 받으면 아직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두워지면 이제 쉴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죠. 침실에는 따뜻한 노란색 조명을 사용하시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해주세요. 형광등 같은 하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해요. 그리고 TV와 스마트폰. 이거 정말 중요해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각성시켜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거나 TV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불면증의 주범이에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릴까? 시중에 파는 아이 마스크가 때로는 너무 꽉 조이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대신 부드러운 수건을 접어서 눈을 살짝 가려보세요. 훨씬 편하고 효과도 좋아요. 두 번째, 소리를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죠.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이웃집 소리, 심지어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비 오는 소리, 파도 소리, 새벽 숲속 소리 같은 걸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으면 다른 소음을 차단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져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 한 할머니가 새벽마다 옆집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셔서 제가 빗소리 ASMR 앱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오셔서 선생님, 닭보다 비가 더 좋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빗소리와 함께 주무세요. 세 번째,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세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더운 환경에서는 잠들기 어려워요. 겨울에는 20에서 22도, 여름에는 24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뇌 온도가 떨어져서 잠이 쉽게 와요.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라벤더 오일을 2방울 정도 떨어뜨려 보세요. 라벤더의 진정 효과와 발찜질의 온열 효과가 만나면서 정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목과 코가 말라서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해질 수 있어요.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침실에서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거나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뇌는 학습하는 기관이에요. 침실에서 잠 이외의 활동을 자주 하면 침실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학습해 버려요. 그러면 침실에 들어가도 뇌가 여기서는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그래야 뇌가 침실 잠자는 곳이라고 확실히 인식해요. 여기까지가 환경 설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취침 전 루틴인데요. 이 루틴을 제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 루틴을 3주간 따라 하시고 나서 20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거든요. 어떤 루틴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취침 전 루틴. 이걸 매일 반복하시면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돼요. 첫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생체 리듬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오게 돼요. 주말에도 예외가 없어야 해요. 주말엔 좀 늦게 자야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려요. 평일에 고생한 만큼 주말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일정함이 최우선이에요.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8시 뉴스 끝나고 바로 잠자리 준비를 해요. 그랬더니 뉴스 끝나는 음악만 들어도 졸음이 와요. 이게 바로 뇌가 학습한 거예요. 두 번째, 카페인과 음식을 조절하세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에 남아 있어요. 오후 3시 이후에 마신 커피는 밤 10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취침 2시간 전까지 마치세요. 잠들 때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면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 도움이 돼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세 번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목과 어깨, 허리에 긴장이 많이 쌓여 있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간 유지하고 3번 반복하세요.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려주시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발목 운동도 좋아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면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잠들기 쉬워져요. 네 번째, 마음의 긴장도 풀어주세요. 몸만 이완하면 안 되고 마음도 이완시켜야 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4, 7, 8호흡법이에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4~5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해보시면 정말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 명상도 추천해요.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딸이 안부 전화를 해줘서 감사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부정적인 걱정들이 밀려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정신적 활동은 중단하세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피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기, 복잡한 계산하기, 중요한 결정 내리기 같은 건 모두 뇌를 깨우는 활동들이에요. 대신 가벼운 독서나 잔잔한 음악 듣기, 일기 쓰기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해보세요. 단 너무 흥미진진한 책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여기까지 환경 설정과 취침 루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룰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면제는 언제 어떻게 끊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수면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줄여나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절대 혼자서 갑자기 수면제를 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불안, 떨림, 심계항진, 심한 경우 경련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감량 캘린더 만들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일정씩 복용하고 계시다면 1, 2주차 4분의 3정 복용, 3, 4주차 반정 복용, 5, 6주차 4분의 1정 복용, 7, 8주차 격일로 4분의 1정 복용, 9주차부터 완전 중단.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 기간은 조절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65세 이모 씨 얘기를 해드릴 거. 이분은 10년간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4분의 1정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용량이 늘어서 결국 2정까지 복용하게 되셨죠. 저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환경과 루틴을 3주간 철저히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약을 천천히 줄여나갔어요. 첫 달에는 2정에서 1.5정으로 줄였어요. 처음 며칠은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수면 루틴이 자리 잡히면서 점점 괜찮아지셨어요. 두 번째 달에는 1정으로, 세 번째 달에는 0.5정으로 줄였죠.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밤 10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드시고 아침까지 깊게 주무세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수면제로 자는 잠과 자연스럽게 자는 잠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자면 훨씬 개운해요.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다시 원래 용량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루틴을 더욱 철저히 따라해 보세요. 특히 4-7, 8호흡법이나 근육 이완법을 더 집중적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낮에 적절한 운동을 해보세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만 해도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강한 운동을 피하세요.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천연 보조제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멜라토닌, 마그네슘, L테아닌 같은 성분들이 자연스러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도 의사와 상의해서 사용하세요. 특히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수면제를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원래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단지 그 능력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잠 못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몸에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걱정도 많아지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둘째,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빛 관리, 소음 차단,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 셋째, 규칙적인 취침 루틴이 핵심이에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카페인 조절하기, 몸과 마음의 긴장 풀기, 4, 7, 8호흡법과 감사 명상하기. 넷째, 수면제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의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하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약속해 보세요. 첫 번째,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두 번째, 침대에 누워서 4, 7, 8호흡법을 5번 해보세요. 세 번째,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잠들어 보세요. 이 3가지만이라도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잠은 우리가 매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예요. 어떤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보다도 효과가 좋은 천연 치료제죠. 좋은 잠을 자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되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화돼요. 심지어 우울감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방법들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나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약 없이도 이렇게 잘 잘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2,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나쁜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약보다 좋은 꿀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정말 잘 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건강한 잠으로 건강한 하루를 만드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